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오늘도 24번째 역사 속 범죄자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24번째 주인공은 또 다른 장기 미제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형호 군 납치 살해 사건과 더불어 장기 미제로 남은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성서초등학교 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의 성서초등학교, 당시엔 국민학교였겠죠, 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 5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동네에 와룡산에 올라가 도룡뇽알을 주우러 갔던 이들은 언론에서 개구리를 잡으러 간 것이라고 묘사가 되면서 일명 개구리 소년들이라고 불려지게 됐는데, 이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죠. 자, 이게 대구 어린이를 찾습니다. 보상금 2천만 원. 이렇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포스터를 그때 만들어서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산에 간 날은 지방선거일로 임시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조호연의 집에 모여서 함께 놀고 있다가 분유깡통과 막대기 같은 것들을 챙겨서 와룡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에 원래는 이 김태룡이라는 아이까지 총 6명의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김태룡 같은 경우에는 그의 어머니께서 멀리 가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친구들을 따라가지 않고 혼자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다른 5명의 아이들은 와룡산으로 향하던 중에 조호연의 형인 조무연을 만나서 도룡뇽알 찾으러 간다 라고 말을 했고, 조무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우철원과 같은 반 친구였던 김경렬, 이태석 등도 이들을 와룡산 입구에서 만났다라고 진술했고요. 시내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김순남 씨 역시 이들이 와룡산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진술합니다. 와룡산 기슭에 살고 있던 김이수 아주머니 역시 5명의 아이들이 산으로 오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후에는 이 아이들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같은 학교에 다니던 4학년 함승훈만이 자신도 도룡뇽알을 찾으러 와룡산 계곡에 다른 동네 형들과 함께 있었는데, 산 위쪽에서 10초 정도 간격으로 날카롭고 다급한 비명소리를 2번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함께 갔던 동네 형들은 아무도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튼 와룡산에 간 아이들을 기다리던 부모들은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저녁 6시경부터 와룡산 주변에서 아이들을 찾다가 허탕을 쳤고요. 결국 7시 50분경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까지 동원이 되어서 부모들과 함께 새벽 3시까지 산을 수색했지만 찾지는 못했고요. 이후 경찰들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데 5명의 아이들이 모두 가정 불화 때문에 가출을 했고, 그러다가 앵벌이 조직에 잡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런 엉뚱한 판단으로 인해서 수사는 더욱 늦어지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매스컴에 소개가 되면서 5월 5일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그러니까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군과 경찰이 총동원이 되어서 와룡산 일대는 물론이고 그 주변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던 모습이에요. 사진 출처는 중앙일보이고요. 사건을 담당하던 대구경찰
대구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996년 해체될 때까지 연간 30만 명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산악수색 48차례, 일제 검문 43차례, 복지시설 및 종교단체 1천여 곳, 가정집 11,000여 세대를 수색했 약 570여 건의 제보를 확인했지만 모두 불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경찰은 김종식의 아버지 김철규 씨가 아이들을 집에 안매장했다라고 추측하면서 집을 모두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엉뚱한 사람을 괴롭힌 거죠. 그러나 이 소년들을 찾자라는 사회적인 의지가 굉장히 대단했기 때문에 각 분야의 기업들이 나서가지고 당시 아이들이 즐겨보던 만화, 비디오 테이프에는 이 소년들을 찾는 광고가 들어가게 됐고 우유나 과자 포장지 등에도 이 소년들을 찾기 위한 광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보상금이 아까 2천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종 1년 후에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포스터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2배가 넘게 지금 오른 거죠. 포항제철은 현상금 1천만 원을 기탁했고 전단 8만 장을 인쇄해서 노동자와 고객들에게 뿌렸고요. 한진그룹 역시 대한항공과 한진고속의 직원 그리고 승객들을 대상으로 100만 장의 실종자 전단지를 뿌리는 등 이런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 소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영화와 노래 등으로도 만들어졌고요. 생방송 여론광장,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 25시 이런 곳에서도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돌아오라 개구리 소년이라는 영화예요. 네이버에서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은 찾아내지 못했고요. 1993년 1월 부모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9월 경찰은 직접적인 수색을 중단하게 됩니다. 1995년 경찰은 컴퓨터로 가상 몽타주를 만들어서 전단 2만 장을 또 만들어서 뿌렸고요. 결국 1996년 경찰은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업무를 달서경찰서 수사 전담반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특별수사본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서경찰서의 수사 전담반으로 그냥 일반 사건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그러다가 2002년 9월 26일 실종 11년 만에 도토리를 주우러 산에 와령산에 올랐던 오 씨가 아이들 5명의 유골을 발견해서 신고하면서 5명의 소년은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경찰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신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도 않았고요. 과학수사대를 부르지도 않은 채 자기들끼리 곡괭이 등을 이용해서 땅을 팠고 현장을 훼손시켰으며 의경들이 삽질을 하면 형사들이 유골을 함부로 마대에 정리해 담아버립니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보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경찰들이 앞장서서 현장을 오염시키고 훼손하고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현장 감식이나 부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타살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난을 당했던 아이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게 무슨 의도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사건을 덮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고 핑계를 댄다고 그게 먹혀 들어갈 만한 사건도 아니었어요. 워낙 큰 이슈였죠.
겨우 부검을 실시한 법의학자들은 둔기로 맞거나 흉기에 찔려 타살된 것으로 유추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이나 범죄 도구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2003년 대구경찰청은 수사본부를 해체했고요. 2005년 유족들은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6년 3월 26일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범인이 누군지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2015년에는 내사마저 종결되며 이제는 범인이 누군지 밝혀져도 처벌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온갖 음모론이 돌았는데요. 근처에 있던 군부대의 실탄 사격장에서 오발 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었다 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고요. 그 산을 거점으로 삼던 동네 불량배들에게 맞아 죽었다라는 루머도 있었고, 북한 난파 간첩이 아이들을 납북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했다는 루머도 있었고요.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이 범인일 것이다 라는 루머도 있었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피해 학생의 아버지인 김종식의 아버지 김철규 씨가 범인이다 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군부대의 경우 그날은 지방선거로 인해서 임시 공휴일이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에 안 가고 와룡산에 올라갔다 라고 했죠. 당연히 공휴일이었으니까 실탄 사격 훈련도 하지 않았겠죠. 군인들도 휴일엔 쉽니다. 그리고 총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없었고요. 통제 지역인 군 부대 내의 사격장을 아이들이 마음대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조차 전혀 개연성이 없었습니다. 북한 난파 간첩은 그냥 워낙 아이들을 찾지 못했던 당시에 나왔던 한탄 같은 말이었고요. 학교 선생님의 경우에 폭력 교사가 해고된 뒤에 앙심을 품고 일을 저질렀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폭행으로 인해서 교사가 해고된 사례는 2010년에나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당연히 없겠죠. 국립과학기술원 소속의 자칭 범죄심리학자인 김가원의 주장으로 인해서 김철규 씨가 의심을 받으며 온 집안의 땅이 다 파헤쳐졌지만 역시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김가원은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라면서 이 유가족의 염장을 질렀고요. 이후에도 2005년 11월 15일에 아이들은 산에 가지 않았다 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관심 종자였어요. 불과 작년이었던 2022년 6월에도 네이트판에 이 사건에 사용된 살해 도구가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루머를 퍼뜨렸는데, 작성자는 이런 도구를 소지하고 다녔을 인근 공고 학생들이 본드 흡입을 위해서 산에 올랐다가 아이들을 발견한 뒤 시비 끝에 살해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게 왼쪽이 다목적 가위고 오른쪽이 버니어 캘리퍼스인데요. 하지만 이 주장은 이미 2002년에 경찰이 제보받았던 내용이고, 조사 결과 유골의 손상 흔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진 주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당신이 혹하는 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아이들의 두개골 상흔과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고요. 버니어 캘리퍼스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목적 가위를 내려 찍었을 때 상흔과 가장 비슷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게 당신이 혹하는 사이 2022년 8월 27일에 화면을 가져온 내용이고요. 이처럼 루머는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아직도 누가, 왜,
어떻게 죽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범인이 꼭 잡혀서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아니면 살아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그 대가를 받기를 꼭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어떤 흥미와 호기심을 만족시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